네,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의 대표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뒤늦게 알려져서 굉장히 놀랄 만한 내용인데요.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좀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관 대표, 한식당이죠. 한일관 대표가 지난달 30일에 이웃이 기르는 개에게 정강이를 물려서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자세한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일관 대표인 김 씨가 가족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었는데 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프렌치 불독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개가 주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들어오면서 쭈뼛거리더니 갑자기 정강이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한 건데 예. 아마도 그 개가 이제 물었을 때 아마 그 균이 예. 그 좀 치명적인 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네. 지금 유족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 엘리베이터도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그 개는 목줄도 하지 않은 채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물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이 개 주인이 목줄도 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온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혹은 네. 뭐 이쪽에서 어떤 도발 행위가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마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목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원인으로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개 물림 사고가 245건이었는데 예. 2015년에는요 1,488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 개 물림 예. 사고가 많이 늘어났고 더더군다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하고 입마개를 반드시 해라 예. 이런 얘기가 있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험한 개, 맹견이라고 분류되는 그 개 5가지 정도만 이제 지정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동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허점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개의 주인이고 개하고 생활을 같이 하시니까 예.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개, 반려견 이런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무서운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기엔 지금 없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개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태어나서 3개월서부터 6개월 사이에 개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 예. 이 주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제대로 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개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개는 기본적으로 본능이 무는 게 바로 본능이고 이제 사나운 예. 게 바로 본능인데 그런 본능에 대해서 조금 둔하고 무감각이 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반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동물법상 맹견이 5종으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물론 이제 애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 사건을 만든 프렌치 불독은 그 맹견 5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맹견이라고 예, 하는 예. 것은 도사견, 그다음에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예.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그다음에 예. 뭐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어, 그리고 예. 로트와일러,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잡종들 이런 식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작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니야, 귀여운 개야, 뭐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는 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맹견도 또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개에 대해서는 아예 키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키우려면 허가를 받거나 법원에서 아. 면허 같은 것들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전혀 미흡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위험한 개의 법이라고 하는 개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중성화 수술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네. 보험에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칩 같은 것을 체내에 삽입시켜서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를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 면허와 관련돼서 뭐 1년에 얼마씩 돈을 내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예. 그리고 개한테 만약에 어떤 목줄을 하지 않은 개한테 물리거나 어떤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징역 6개월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혀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개도 문제고 제도나 규정도 문제인데 결국엔 키우는 사람이
아니란 인식을 가지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문제되는 것은 아이하고 같이 키우던 그 개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이 물려서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그 3일 된 아기가 그 아기랑 같이 침대에서 예. 아마 그 반려견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는. 예, 예. 근데 엄마가 재채기를 하니까 예. 이 개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된 아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예. 죽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1살 된 아기를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예. 마루 위에 있던 개가 이제 와가지고 조금 엄마한테 이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이 아기가 놀래가지고 손으로 그 개를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가 또 아이를 물어서 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있어서 예. 남의 뭐 우리 개가 남의 목숨 내 목숨 내 아이 목숨 상관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좀 진정성 있게 혹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인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뭐 제도에 대한 부분, 단속에 대한 부분 사실 뭐 벌금이 50만 원인 것도 과태료, 너무 예, 작다고 과태료. 예,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네.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와 같은 형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민사상으로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망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게 되면 아이를 혹은 사람을 키우는, 그러니까 사람이래 그 개를 키우는 사람이 그 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단순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밖에 안 처하고요. 그다음에 사망에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물론 업무상,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것은 업무라고 보았다고 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인 경우는 그보다 좀 더 세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14년까지 그 징역을 살게끔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벌이 지금 낮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던가 그 개를 키우는 사람과 그 일반 사람 간에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했느냐 이런 공방이 또 벌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게 되면 개 주인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 개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 우리 개를 놀라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먼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말이 나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식의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솜방망이 처벌이나 이런 얘기들이 워낙에 반복돼요. 뭐 동호 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만약 이제 그런 상황을 관계 당국에서 적발하게 되면 즉시 적발해서 그 정해진 대로만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어떤 형벌이랄까요? 아니면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 좀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일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폐혈증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예,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가 물었던 그 부위가 감염이 돼가지고 예.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것은 개한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병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광견병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일이 가서 확인하거나 뭐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미리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무는 습성이 있을 뿐더러 한번 물었던 개는 계속 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우리가 좀 처벌이나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좀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이 한일관 대표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족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런 어떤 절차를 이제 좀 갖게 일단 되는 형사적으로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입건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보기엔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그것 이외에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한일관 대표 같은 경우는 53세예요. 그리고 현재 그분이 앞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65세 정도까지라고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예. 그럼 그때까지 그분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예. 그다음에 그분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느꼈던 슬픔과 관련된 위자료,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여명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예. 기대 여명까지 이제 그분이 생존하면서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 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예. 사실 그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주 멀쩡하게 잘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게 단돈 뭐 5천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이걸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위자료 개념 자체가 1억 정도가 지금 한도예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나머지 그분이 앞으로 65세 때까지 얼마를 벌지 사실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준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기준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더 문제는 만약에 그 개 주인이 돈이 없거나 경제 능력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네.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교통사고랑 또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보험을 의무화하든지 예. 뭐 중성화를 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죠. 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가정 폭력에 시달려온 60대 여성이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서 숨지게 했는데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 여성은 방어 차원에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날 모임이 있었는데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남편이 이 여성분을 때렸다는 거예요, 먼저. 예. 그래서 여성분이 이제 화가 나서 옆에 있던 3kg짜리 돌, 장식용 돌 3kg는 사실 상당히 무겁거든요. 예, 예. 그 돌을 들어서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예. 남편이 바닥에 쓰러졌고 이제 남편이 더 이상 여자분을 이제 공격할 수 없으니까 문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머리를 때려서 사망에까지 이르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이게 과연 정당방위에 해당이 될 수 있느냐는 게 이제 쟁점이었었는데 예. 이제 배심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전부 유죄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넘어서는 거다. 예. 왜냐하면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조건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예. 먼저 방어적인 행위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먼저 시작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공격 행위를 멈췄는데 내가 계속하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상대방보다 내가 받은 더 피해가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 그 전치 3주 이상 되면은 우리는 보통 정당방위를 보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예비 신부를 사망에 이르게 해서 공릉동에서 예, 예. 군인이 한번 휴가 나왔을 때 남자분이 그 남성하고 싸우다가 이제 죽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된 경우가 사실 거의 없고 그 사건도 25년 만에 인정된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처럼 특히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당방위 인정 거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잠자는 남편을 여자분이 이제 그동안에 악감정이 쌓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 슬펐던 게 이제 한꺼번에 터지면서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남성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봐요. 그런 때 여자분이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래방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서 여자친구의 앞니를 부러뜨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징역형에서 벌금형이 된 거거든요. 감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일인데 그 노래방에서 이제 A라고 하는 남성분 26살짜리 남성분이 예. 17살짜리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성분이 노래방에 이제 예약 기능이 있어서 예약해놨더니 그걸 취소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이것도 황당하지만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 갑자기 벌금형으로 이게 감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이 여자친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예. 그러니까는 합의하고 뭐 잘못해서 비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주겠다는 합의서 처벌 불원 탄원서 써주고 예. 또 이제 문제는 이 남자분이 사실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렸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나 주치 감경이다. 나 술 취해서 이랬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그 경찰관을 위해서 200만 원을 또 공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감형을 해줘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네. 저는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감형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여자친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 볼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경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의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예. 이게 진정한 의사라고 100% 볼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항소심에서도 그냥 항소를 기각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 사례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교감에게 술을 따르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처벌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 없고 예, 말로만. 상대방에 대해서 말로만 지금 기분 나쁘게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뭐 조치를 취하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고 예.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규정이 없어요. 강제 추행 같은 거 아니면. 근데 예.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학교 장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간의 관계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학교에다가 권고안이 내려갈 겁니다. 징계위를 열어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 징계 절차를 거쳐라라는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호 간의 직장인 간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 이건 처벌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